안녕하세요, 주롱입니다. 오늘은 제가 웨딩 박람회 현실편 영상을 가지고 왔는데요. 웨딩 박람회에 대한 환상이 있으신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서 물론 저도 그랬는데 웨딩 박람회가 사실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 화려하거나 많은 걸 알아볼 수 있는 곳이 아니거든요. 현실은 호구 잡히기 딱 좋은 곳이 웨딩 박람회라는 생각이 들어서 웨딩 박람회에 대해서 조금 궁금했던 부분들을 제가 다뤄볼까 해요. 저는 21년도 5월 29일 날짜에 방문을 했었는데요. 전에는 몰랐는데 생각보다 웨딩 박람회가 매주 하더라고요. 한번 찾아보기 시작하면 인스타나 페이스북 이런 데서 거의 매주 박람회를 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저는 결혼 일정이 따로 잡히지 않았을 때 방문을 했는데요. 그냥 견적 같은 것이나 스드메 단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방문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웨딩 박람회에 딱 들어가면 결혼 날짜부터 보통 많이 물어봐요. 근데 저는 결혼 일정이 잡히지 않았을 때였고 대략 1년 반에서 2년 정도 여유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아 그러시냐고 그러면 아직 여유가 많아서 천천히 둘러보셔도 되겠다 하시면서 저를 이렇게 안내를 해주셨어요. 요즘은 1년 전부터 많이들 웨딩 준비를 하시니까 1년 정도 남았다고 해도 엄청 조급하다고 지금 시간이 얼마 없다면서 원하는 스드메를 못하게 될 수도 있다고 그런 식으로 말을 하는 웨딩 박람회 업체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참고로 저는 천안에서 진행을 했었고 천안에 되게 유명한 웨딩 업체가 그때 박람회를 나오셔가지고 저도 참고할 겸 방문을 했던 거였어요. 아무튼 저는 결정된 게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그냥 데이트할 겸 가볍게 갔던 거라서 계약금 같은 건 절대 걸지 말고 와야지 하는 생각으로 이제 예비 신랑인 제 남자친구랑 같이 협의하에 방문을 했던 거였고요. 일단 들어가면 제일 먼저 체크를 하는 게 결혼 날짜, 그리고 생각하는 홀 이런 거를 여쭤보시는데 저희는 날짜도 홀도 스드메도 전혀 생각을 하지 않고 방문을 했던 거라 그냥 두루뭉술하게 대답을 했더니 그러면 일단 둘러보시라고 하면서 안내를 해주셨어요. 일단은 웨딩 박람회에 대해서 환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백화점 가전 매장 안에서 진행을 했었고요. 그냥 가전 코너에 조그만 테이블 같은 거 이렇게 깔아놓고 거기서 이렇게 상담을 진행을 하시더라고요. 따로 이렇게 홀을 대여해서 거기 안에서 드레스도 갈아입거나 하는 그런 게 전혀 없었고 그냥 테이블 하나 가져다 놓고 스튜디오 업체는 스튜디오 포토북 같은 거 이렇게 쌓아놓고 보여주시고 웨딩홀 같은 것도 그냥 웨딩홀 사진 이렇게 몇 장 가져다 놓고 보여주시고 아니면 핸드폰 사진으로 보여주시거나 스드메 업체가 묶여있는 상황이라 저희가 거기에서 드레스를 이렇게 확인하고 직접 입어보거나 할 수 있는 곳이 전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냥 박람회라는 말만 듣고서는 되게 큰 홀 안에서 웨딩 업체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드레스도 직접 입어보고 뭐 스튜디오 느낌은 어떤지도 다 꼼꼼하게 살펴보고 그런 건 줄 알았는데 현실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되게 좁은 공간에서 테이블 하나 두고 예비 부부들이 코너별로 이렇게 로테이션을 도는 그런 느낌의 박람회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로 간 곳이 금융관리를 해준다고 하는 곳이었는데요. 일단 주말이라 그런지 사람이 되게 많았고 뭐 이제 부부가 되면 금융관리나 자산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은행 이벤트나 자산관리 혜택 정보 같은 거를 알려주신 곳이었어요. 자세히 말하자면 굉장히 긴데 뭐 보험은 어떤 걸 들어라, 청약 같은 거는 꼭 넣어라 뭐 이런 거를 좀 자세하게 알려주시는 코너였고 만약에 계약을 하게 되면 제주 렌트카 80% 할인해준다고 이런 미끼 상품들도 던지시더라고요. 그리고 자산관리 심사를 진행을 하면 5만 원을 드려야 됐었는데 저희는 아무래도 재테크나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았던지라 오빠가 5만 원을 주고 그 심사를 받았는데 통과를 못하면 돌려준다고 그래가지고 통과를 못해서 다시 돌려받았어요. 근데 아무튼 이런 것도 다 개인정보가 남기 때문에 그 개인정보를 통해서 박람회가 끝나더라도 계속 연락이 오더라고요. 이번에 뭐 이런 상품 나왔다, 저런 상품 나왔다, 이번에는 이런 거 나왔으니까 이런 거 한번 심사해봐라 이런 식으로 연락이 오셨는데 아무튼 그런 박람회 가서 이름하고 전화번호 적는 게 내 개인정보를 그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니까 뒤에서 이렇게 거래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뭐 모든 업체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저도 박람회 끝나고 나서 이런 거 저런 거 많이 찾아봤는데 아무튼 그런 개인정보가 그 사람들한테는 밥벌이 수단이 되는 거니까 그런 거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봤던 게 스드메였는데요. 스드메는 현안 기준으로 적당한 가격선에서 안내를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날짜가 바로 잡힌 게 아니니까 그렇게 자세하게 알려주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대략적인 가격선 같은 거를 알고 싶다면 박람회 와서 한번 여쭤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지역에 위치한 유명한 스튜디오 샘플 같은 거는 다 확인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인물 위주냐 풍경 위주냐 어떤 컨셉으로 찍고 싶은지 먼저 여쭤보신 다음에 뭐 저희는 인물 위주 사진을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면 풍경 위주 사진 선택하고 있어요. 하면 그 컨셉에 맞춰서 맞는 스튜디오를 이렇게 추천을 해주시기도 하고요. 드레스 같은 경우는 계속 신상이나 수입 드레스들이 나오기 때문에 특별하게 인기 있는 디자인이다 이런 거는 그 자리에서 알려주시진 않더라고요. 그거는 계약을 하고 본식 날짜가 정해졌을 때 그때 가서 또 드레스를 피팅해보고 달라지기 때문에 드레스 정보에 대해서는 그렇게 자세하게 확인할 수가 없었고 뭐 메이크업도 샵이 다양해서 본인이 원하는 메이크업 샵을 가지고 오면 뭐 최대한 맞춰서 해주겠다는 식으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다음 세 번째 코너가 맞춤 정장 코너였는데 전국에 있는 매장이어서 되게 친절하게 설명을 잘 해주셨어요. 그리고 혜택도 되게 많았고 되게 강조를 하시던 게 오늘만 딱 이 가격에 이 이벤트를 진행한다 라고 누차 강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만약에 예복 준비를 하게 되면 그 업체에서 하면 되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이 지나면 절대 이 가격에 받을 수 없다고 그렇게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뭐 웨딩홀이나 날짜나 상견례도 하지 않았던 때인데 무턱대고 그 계약금을 걸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거절을 했어요. 물론 너무 친절하게 말씀을 잘 해주셔서 그리고 혜택도 되게 많았고 뭐 예복으로 본식 당일날 입고 예식이 끝나면 일반 정장으로 다시 입을 수 있게 수선을 해주시는 뭐 그런 것도 다 무료로 진행을 해주신다고도 하셨고 뭐 구두라든지 보타이라든지 되게 빵빵하게 지원을 해주시겠다 말씀을 하셨는데 되게 끌리긴 했지만 저희는 정해진 게 없었고 미리 오빠랑 그렇게 얘기를 하고 왔기 때문에 계약금을 걸 수가 없었어요. 계약금을 5만 원인가 10만 원을 내면 그 후에 취소를 할 수가 있고 계약금만 걸어 놓으면 된다는 식으로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약을 해라, 가계약해라, 나중에 돌려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해라. 만약에 우리 샵이 마음에 들어서 나중에 재방문을 했을 때 절대 이 가격에 못한다. 가끔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는 절대 지금 박람회가로만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지 따로 개인적으로 왔을 때는 절대 이 가격에 할 수 없다. 이런 프로모션도 진행하실 수 없다. 이렇게 완강하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 얘기를 계속 몇 차례 들으니까 별로 끌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진짜 이거를 꼭 해야만 하는 상황이구나. 가계약이든 계약이든 일단 무조건 계약을 따내야 되는 상황이구나 라는 게 너무 느껴져서 오히려 반감이 들더라고요. 저랑 오빠랑 둘 다 이건 좀 아닌데? 약간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그 매장에 대한 호감도가 사실 많이 떨어졌어요. 처음에 첫인상은 굉장히 좋고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고 했는데 물론 뭐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셨으니까 계약을 따내시는 게 이제 그분한테는 당연히 좋은 거겠지만 뭐 박람회를 간다고 해서 무조건 거기서 다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저도 고객의 입장에서 여기저기 다 비교를 하고 상담을 받아보고 싶은 목적으로 간 거였는데 너무 계속 이렇게 10분 이상 질질 끌고 무조건 여기서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그 업체에 대한 이미지가 다시 안 좋아지더라고요. 저랑 남자친구랑 그때 당시에 되게 지쳤어요. 되게 기가 많이 빨렸어요. 그 다음으로 간 코너가 피부관리샵이었는데요. 계약하면 몇십만 원 상당의 화장품도 준다고 하고 10만 원 정도 내면 이제 부부끼리 같이 피부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쿠폰을 증정을 해주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두 명이서 사실 10만 원 주고 웨딩 관리 하는 거면 굉장히 저렴한 가격이긴 한데 저는 그 블로그 체험단을 하고 있어가지고 체험단으로 천안하고 아산 쪽에서 다닌 샵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가지고 피부관리 샵을 만약에 제가 웨딩 준비를 하면서 간다고 하면
저는 딱 정해져 있었거든요. 여기서만 관리를 받아야겠다 하는 생각이 잡혀 있어서 그렇게 끌리진 않았어요. 오히려 그런 화장품이나 뭐 할인 쿠폰 같은 걸로 미끼를 던진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 저를 딱 보시고 아 언니는 관리 많이 받아보셨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체험단 같은 걸로 몇 번 다녀봤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은 자기네 샵도 와봤냐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길래 여기는 안 가본 것 같다 이렇게 하니까 우리 샵이 천안에서 무조건 좋다고 하면서 그렇게 이제 호객 행위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고 뭐 참고해보겠다, 아직 시간이 그렇게 촉박한 게 아니어서 여유가 많이 있어서 알겠다고 참고하겠다고 감사하다고 했는데, 이제 역시나 마찬가지로 계속 호객 행위를 하셨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간 코너가 웨딩홀 상담받는 코너였는데, 되게 유명한 업체예요. 천안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업체인데 여기서 굉장히 불친절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저희가 시간이 많이 남아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뭔가 기간하고 어느 홀에서 하고 싶어요 이런 게 딱 정해져 있었으면 굉장히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시겠죠? 근데 그렇지 않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어려 보여서 그런지 이렇게 반말하면서 그냥 대충 설명을 해주셨는데, 뭐 이 지역에서는 지금 여기가 1등이고 여기가 2등이고 여기가 3등이다, 그래서 여기 안에서 생각하면 된다, 뭐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해주셔서 조금 황당했고, 그리고 가격 선도 안내를 해주시는데 어차피 그 가격은 그냥 인터넷에 나와 있는 가격이고 막상 웨딩홀 투어 가면 설명해준 가격보다 훨씬 싸게 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안내받은 금액 같은 거는 그렇게 참고하셔도 별로 큰 도움이 되지는 않고, 업체에서 설명해주는 웨딩홀 가격에서 싸면 진짜 반값 정도 후려친 가격이 실제 웨딩홀 대여료라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물론 피크타임은 아니겠죠? 그래서 저는 웨딩홀 상담을 받을 때 조금 기분이 안 좋아져가지고 그냥 나와야겠다 이 생각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코너가 몇 개 더 있었는데 신혼부부 뭐 가전, 혼수 뭐 이런 거였는데, 어차피 뭐 홀도 안 정해졌고 한데 가전을 뭐 볼 필요가 있냐 하고서는 그냥 가전 코너는 안 보고 나왔고요. 한 4-5 코너를 그렇게 둘러보니까 좀 이렇게 견적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웨딩 박람회 끝나자마자 오빠랑 너무 지쳐가지고 너무 기빨리고 너무 지쳐버려서 밥 먹으러 갔어요. 그래서 오빠랑 저랑 공통적으로 웨딩 박람회에 대한 인식이 생겼는데, 포구 잡히기 싫으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가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가 만약에 좀 기간이 별로 안 남았거나 시간이 얼마 없는 예비 부부였다 하면은 정말 그 말빨에 휘둘려가지고 이것도 할게요 저것도 할게요 하고 나올 것 같은 거예요. 왜냐면 그 당시에는 정말 설명을 너무 잘해주시기도 하고 뭔가 이날 그때 이거 안 하면 굉장히 손해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게끔 그렇게 설명을 해주세요. 물론 저도 웨딩 박람회 가기 전에 웨딩 박람회는 이런 곳이니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가야 한다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진짜 이 웨딩 박람회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곳이 아니겠구나 예상은 하고 갔는데, 예상보다 조금 더 빡센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애초에 별 계획이 없는 상태면 가서 거절할 수가 있는데, 거절을 못하는 성격들은 사실 어떡하지 하면서 어차피 돌려받는다고 하니까 계약금을 대부분 다 돌려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돌려받는다니까 나중에 돌려받을 생각으로 그냥 가계약만 하고 나오자, 아니면 가계약만 하게끔 그렇게 유도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런 거에 휘둘리면 한도 끝도 없이 휘둘린다, 나는 거절을 잘 못한다, 그러면 애초에 안 가는 게 맞고요. 아니면 저처럼 뭐 명분이 있어서 그냥 애둘러서 거절을 할 수 있는데 나는 정말 웨딩 박람회 한번 가보고 싶다, 견적이 어떤지 궁금하다 하면은 시간을 짧게 두지 말고, 아니면 짧게 두셨다고 해도 뭐 1년 남았어요, 1년 반 남았어요 이렇게 기간을 조금 열어두고서 가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거를 추천하고요. 이런 거에 안 휘둘릴 수 있다면 웨딩 박람회 여러 군데 다녀보면서 정보 수집 같은 것도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데이터베이스가 쌓이니까 저번에 어디서 웨딩 박람회 할 때는 이 가격에 해주신다고 했는데 여기는 조금 더 비싸네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아마 그 자리에서 더 할인을 해주시거나 뭘 더 챙겨주신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뭐 대부분 가격대가 아마 다 비슷하긴 할 거고, 혜택도 본인 업체에서 제일 많이 해준다는 식으로 설명을 하시니까 만약에 예비 부부 두 분이서 본인들이 원하시는 게 확고하면 가격 참고 같은 걸 하기 위해서 방문하시는 것도 추천을 해드리고요.
사실 저희가 뭐 정보를 많이 얻으러 가는 게 맞는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도 제 DB를 빼가는 거거든요. 제 DB를 이미 제 손으로 적고 온 것만으로도 그 웨딩 박람회 측은 굉장히 많은 걸 얻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가기 전에는 그냥 가격 상담 같은 거 꼼꼼하게 좀 해오고 다 메모해와야지 이렇게 해서 가서 진짜 메모장 켜고 막 거의 녹음할 기세로 다 적어왔어요. 그랬는데 막상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 자리에서 정말 계약 안 하길 잘했다 이런 생각이 정말 들더라고요. 예비 부부들 신랑 번호, 신부 번호 적고 오니까 계속 비슷한 건으로 연락이 오고 전화가 계속 와요. 뭐 예비 부부님 뭐 웨딩홀 알아보시면 저희 업체에 연락 달라. 어떤 업체인데 준비하시면 여기로 연락 달라. 이런 식으로 되게 귀찮게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아닌 박람회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거기에 제 개인정보를 남겨두고 오면은 자기들끼리 뭐 인당 5만 원 식으로 해가지고 사고팔고 하기도 한다고 해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래서 호구 잡히기 싫다. 그렇게 귀찮게 하는 거 나는 별로 원치 않는다 하시면은 박람회 말고 그냥 손품을 팔던지 카페 가입하고 참고해서 후기 같은 것도 좀 꼼꼼하게 보고 요즘에는 이런 유튜브에도 저처럼 이렇게 후기 올리시는 분들이 워낙 많으니까 그런 거 참고해서 결혼 준비를 하시는 게 더 현명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만약에 그냥 이런 거 저런 거 다 귀찮고 나는 그냥 시간도 없고 나는 돈만 낼 테니까 그냥 웨딩 플래너가 알아서 다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웨딩 박람회도 솔직히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는 돈만 내면 거의 다 알아서 해주니까 그냥 이런 거 저런 거 다 모르겠고 나는 그냥 귀찮다 알아서 그냥 해줬으면 좋겠다 하면은 웨딩 박람회 가서 계약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나는 조금 더 꼼꼼하게 비교하고 조금 더 저렴하게 남들보다 저렴하게 아니면 이미 저렴하게 한 분들이랑 비슷한 가격으로 웨딩 준비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참고 정도만 하고 그리고 나중에 웨딩 카페 같은 데 가입해서 손품 팔고 또 직접 발품도 한번 팔아보고 투어도 해보고 가서 또 메이크업이라든지 드레스 피팅 같은 것도 해보고 그러고서는 결정을 하시는 게 사실 제일 추천드리는 방법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웨딩 박람회에 다녀온 후기를 제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웨딩 박람회를 또 가진 않을 것 같아요. 나도 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 조금 더 알아보고 싶은데 그리고 되게 꼼꼼하게 따지고 싶은데 그냥 이렇게 저렇게 휘둘려서 하는 게 좀 별로다. 그런 게 싫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저는 웨딩 박람회를 굳이 또 갈 것 같지는 않고요. 남자친구도 그때 기를 빨린 기억이 너무 선명했는지 아직도 웨딩 박람회 얘기만 하면 자기는 두 번 다시 가고 싶지 않다고 너무 힘들었다고 그 얘기를 들어주는 것도 사실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저희 얘기를 듣기보단 아무래도 상담사분들이 견적 같은 거나 상품 소개를 해주셔야 되니까 저희는 계속 앉아서 듣고 있었어요. 2시간 내내. 그렇게 다양한 정보들을 한두 시간 안에 다 귀로 듣고 머리에 저장을 하는 게 사실 굉장히 필요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웨딩 박람회가 사실은 이렇다. 제가 너무 단점만 말씀드린 것 같긴 한데 당일 계약을 안 한다는 조건에서 저처럼 이렇게 궁금해서 한번 가본다 이런 느낌으로 가면 분명히 얻는 부분이 있을 거니까 웨딩 박람회에 대해서 너무 안 좋게만 생각을 하지는 마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그냥 데이트한다는 생각으로 한번 다녀오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정말 본인이 원하는 그런 업체에서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웨딩 준비를 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꼭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른 웨딩 준비 영상으로 돌아올게요.